자, 우리가 이제 재원 데이터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재원 데이터들을 갖다 수집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을 갖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숫자는 워낙 많으니까, 유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각각을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나 복잡한 설계 도면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들을 적절한 형태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 카테고리들 간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게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원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그 분류된 재원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걸 이번 섹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그 잘 들어보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섹션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세요. 일단 앞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았을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류하는데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방법은 뭐냐? 객관적인 거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속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해도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해도 같은 카테고리에 속할 때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객관적인 분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객관적인 분류 방법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들은 예를 들어서 글자 기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A, B, C, D 이런 글자 기준이라든지 시간 기준,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시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 기준, 그래서 뭐 혈당을 갖다가 120, 130, 14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각각의 숫자 기준에 따라서 변경해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분류라고 하고요. 주관적인 분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를 1번 카테고리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데이터를 2번 카테고리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관적인 분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류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주관적인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객관적인 분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분류라기보다는 시스템이 편리하게 하는 그런 분류라고 한다면은 이런 주관적인 분류 방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분류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분류 방법을 쓰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관적인 분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주제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또는 사용자의 타입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자가 간호사가 있고 뭐 의사가 있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쭉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관적인 분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별 분류를 갖다가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분류 기준을 파악해서 그 기준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었지만 빈번하게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개 이상 될 때, 그럴 때는 그 두 개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주관적인 방법이든 객관적인 방법이든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이제 그 카테고리하고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계를 몇 가지만 얘기를 갖다 해볼게요. 첫 번째가 순차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 순차적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네 개의 카테고리 상에서 1번 화면을 하고 1번 카테고리를 하고 2번 카테고리를 하고 2번 카테고리를 한 다음에 3번 카테고리를 하고 3번 다음에 4번을 한다. 이런 순서가 하나의 순서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순차적인 데이터다. 순차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로그인 프로세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뭐 그 유저 아이디를 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치고 이런 것 자체도 하나하나가 하나의 순차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순차적인 관계는 좋은 점은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순차적인 절차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주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단점은 정보 공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34번째는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실제 각각의 단계별로 이게 이어지는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관계의 유형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바둑판 형태로 이렇게 된 구조, 관계를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보면은 여기에 카테고리가 모두 12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12개의 카테고리는 각각의 카테고리는 수평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수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평과 수직의 두 가지의 순차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리드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드 관계는 가장 효율적인 정보 분류 또는 정보들 간의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각에 딱딱 맞춰서 모든 데이터 피처가 이런 정사각형의 이런 그리드 구조를 가져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계층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 또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상위와 하위의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가장 상위 카테고리를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성격을 하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두 번째, 제일 하단에 있는 두 번째 카테고리를 찾고자 했는데, 이게 특히 주관적인 분류로 계층 구조가 되어 있으면, 거길 쭉 내려갔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다시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층 구조는 아주 순수한 형태의 계층 구조하고 약간 변형된 계층 구조로 나누어져요. 아주 순수한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카테고리는 하나의 상위 카테고리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순수한 계층 구조라고 그러고, 계층 구조인데 하나 이상의 상위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 약간 혼합된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계층 구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연결선들이 꼭 퓨어하게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필요로 하는 관계를 여러 개 설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네트워크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관계는 사용자가 스스로 시스템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네트워크 구조는 한눈에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얘기했던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심성 모형을 구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가 아주 심화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져가기는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트워크 구조의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다가 아주 여러 단계에 거쳐서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심성 모형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혼합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계층 관계를 기본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요 계층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을 갖다가 합쳐서 사용하는 거고,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혼합 관계를 사용해 가지고 시스템의 구조를 설정을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아주 장난감 시스템이 아니다 상황에서는 하나의 구조를 전체 시스템에다 다 적용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서비스든지 보면은 로그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를 서치하게 만들 때는 그리드 구조를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의 기반에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져가는데, 그 계층과 계층 사이에 점프가 필요할 때는 네트워크 구조를 혼합하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들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그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형태의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뭐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저걸 하고요.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범주화하고 범주들 간의 관계를 하는 걸 사람이 했다면 지금은 그 과정을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인공지능이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도출된 카테고리 간의 관계도 인공지능이 그 카테고리들 간의 관계를 생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형태로 우리 아키텍처 설계를 갖다 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생성한 그 카테고리하고 그 카테고리들의 간의 관계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주 사실과 틀린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이 발생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키텍처 설계에서 생성형 AI를 써서 다이나믹하게 이 구조를 설계하게 만든다. 나는 첫 단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퍼스트 드래프트를 만들 때는. 근데 반드시 사람이 그 만들어진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각각의 카테고리 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피처를 점검한 다음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 구조가 제대로 된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강조를 갖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의 구조라고 하는 건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시스템을 갖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성형 AI가 가장 퍼스트 드래프트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것의 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